자, 안녕하세요. 내 주변에서 만나기 싫은 극혐 삼국지 인물 월드컵 하겠습니다. 32강부터 시작하고요. 그냥 인물들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같이 엮어주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몰입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 거기에 나왔죠. 제갈공명을 얻고 나서 이제 수어지교라고 하면서. 네. 이제 제갈량과 나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한 침대에서 같이 자고 막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같이 먹고 자고 했다. 뭐 한 침대까지는 안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 그리고 수어지교. 저거 한번 읽어주시죠. 공손참. 방 안에서 안 나오면서 신경질 부리는 공손. 요거는 이제 원소랑 이제 하북을 두고 이제 패권 전쟁을 했는데 네. 밀려가지고 네. 역경로라는 곳으로 이제 가가지고 엄청 높은 누각으로 가서 네. 틀어박혀서 살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삼국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히키코모리 기믹이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극혐일 것 같습니까? 저는 극혐을 유비는 올리죠. 기억나는 게 제가 신상국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공손찬의 휘하에 원래 조자룡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조자룡하고 뭔가 의기투합을 해서 걸어오는데 둘이 손을 잡고 걸어와. fuck. 너무 싫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데? 그랬는데 요거까지 하니까 약간 조금 좀 그러네요. 심지어 손을 잡고 다녀도 네. 같이 먹고 잤다라는 기록은 없는 걸 보면 네. 제갈량은 더 깊은 관계였겠죠. 네. 그러니까 손만 잡아도 이건 뭐지? 했는데 더 심한 관계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좀 약간 그 동성 코드가 있다. 네?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기믹이 깊어져서 그렇게 된 거겠지? 그쵸.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가 있었어요. 누구죠? 기안팔사라고. 옛날에 그 같이 동거했을 때 애가 이제 외로움을 많이 타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각자 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방이 그때 3개였어요. 반자에. 네네. 기안방, 제 방, 하나는 그 같이 컴퓨터 쓰는 그 작업실. 네. 근데 제가 자는 방으로 갑자기 이불하고 그 요를 갖고 와서 형 자요? 이러면서 들어와요. 제가 이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네. 왜? 이러면은 아니 그냥 심심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네. 나 옆에서 좀 자도 되나?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전 침대에 있고 그 아래에다 요를 깔고 자요. 네. 그 정도로 외로움이 좀 심했었습니다. 수어지교네. 수어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당시 왜 이렇게 퉁명스럽게 했냐면 자러 올까봐. 자러 이게 요를 갖고 자러 오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 공간이 필요해. 그냥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 그래도 맨날 붙어 있는데, 자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고 싶은 거야. 이게 시민이가 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 안에서 안 나오면서 신경질 부리는 공손찬? 신경 안 쓰면 돼. 그쵸. 나는 뭐 괜찮아. 근데 이제 같이 자자고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말 등산을 가자고 하는 마속. 마속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 알아요. 이거는 그 산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포위당해서 망하잖아요. 그렇죠. 흡참 마속 당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가정에서 제갈공명이 이제 북벌을 하는 중에 네. 마속을 굉장히 아껴가지고 네네.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가 말을 엄청 잘하니까 네. 너한테 한번 맡겨보겠다. 우리는 딴 데로 갈 테니까 여기 요충지니까 네. 여기가 끊기면은 우리 뭐 보급선이고 뭐고 다 끊기고 이번 북벌이 무조건 실패니까 무조건 지켜야 된다. 맡겼어요. 네. 그런데 얘가 옆에 이제 부관이 왕평이라고 있었는데 네. 산으로 가지 말자. 근데 얘는 산으로 간다. 난 나만의 어떤 병법이 있다. 네. 그래서 가가지고 대차게 말아먹고 북벌 실패했었죠. 네. 근데 그때 유비가 말하지 않았어요, 제갈량한테. 마속은 입만 산 놈이라고. 네. 중이 쓰지 말라고. 네, 맞아요. 그런 말을 그거를 썼어요. 이제 침대에서 얘기했겠지, 자면서. 이렇게 마속은 안 돼. 이렇게. 전문 용어로 있습니다. 베갯머리 송사라고. 그렇죠. 네, 베갯머리 송사라고 이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도 무시하고 썼다는 거는 제갈량은 유비와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마음은 이미 마속에 가 있었던 게 아닌가. 또 다른 제갈량의 침대에는 마속이 베갯머리 송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재밌네요. 삼국지가 이래서 재밌구나. 삼국지는 파면 팔수록 나옵니다. 그 상대는 한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란 일이라며 날 죽이려던 이게 무슨 뭐죠? 이게 이제 서황이라는 캐릭터가 네. 삼국지를 보면 되게 인상 깊은 캐릭터예요. 네. 도끼를 쓰잖아요. 네, 저도 서왕하면 도끼부터 그러니까 떠올라요. 삼국지 딱 봤을 때 악역은 일단 위나라예요. 네. 근데 위나라에
애꾸 하우돈, 예. 도끼 쓰는 서황, 네. 막 이런 식으로 딱 캐릭터가 잡히니까 예. 악당 느낌이야. 약간 지원군 같아. 건담. 그러니까 지원이 삼국지 뺏긴 거예요, 위나라. 아, 약간. 뭔지 알죠? 모노아이. 네네네.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서황이 왜 이러냐면 관우가 조조에게 의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장려와 서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려는 같은 항장 출신이라서 네. 말이 좀 통했고, 항복한 장수란 뜻이죠. 네, 예. 그쵸. 그래 같은 항복한 장수들이기 때문에 입지가 아무래도 좀 다른 순혈보다는 좀 좁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끼리끼리 통한다고 그렇게 좀 친해졌고, 서황도 사실은 양복 밑에서 항복을 했었던 네. 장수였고,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이제 관우가 오관육참을 하면서 유비에게 돌아가고 네. 형주를 지키게 되죠. 네. 그때 이제 위나라랑 싸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 다 깨부시고 다녀요. 네. 홍수가 나가지고 막 방덕도 막 썰고 막 저쪽 조인도 막 포위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번성해서 네. 막 공세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위나라 본부에서 네. 서왕을 지원군으로 보냅니다. 네. 그래가지고 서왕이 딱 만났는데 오랜만이구려 관공 인사를 해요. 아는 네. 체를 해요. 네. 네. 옛날에 친했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오늘은 그 나라의 일을 하러 왔어. 아. 오늘은 관공 목을 가지고 갈 것이오. 이러면 갑자기 급정세 가면서. 그리고 그리고 서왕이 털었어요 관우를. 털었어. 네, 이겼어. 털 털었어. 어. 그래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공은 공, 사는 사, 뭐 이런 캐릭터가 좀 있어요. 저는 저 서황 쪽인데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안 타고 갑자기 흐름으로. 그러니까 난 저러면은 너무 피곤해, 무서워. 피곤해. 아니 저 있거든요. 주변에 저런 분. 응. 그 갑자기 정색하는 분 있어. 술 먹다가. 아 정가요? 아니 전혀 아니고 예. 정색하는 분이 있어요. 예. 정상하는 거 저잖아요. 아니 그 정도 정색이 아니야. 진짜 쌉 정색. 싸늘해져가지고 그런 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서황이고 마속 같은 경우는 저거는 주말 등산이잖아. 네. 가정에 가는 게 아니고 음. 마속을 왜 제갈량이 좋아했겠어. 근데 등산을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등산은. 아. 맨날 부장님이 가자고 하니까 싫은 거지. 이 말 재밌게 잘하는 친구랑 가면 얼마나 재밌어. 근데 말 재밌게 하는 친구야. 왜냐면 왜 제갈량이 재밌는 친구야? 흠뻑 반했던 친구야. 그러니까 저 인매 보이시죠? 예. 제 말 잘하는 우상이야, 친구. 우상. 아, 우상. 같이 있으면 유쾌해지는 상이야. 그러니까요. 재밌는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아 이 친구는 친해질 수가 없어. 갑분싸 메이커지. 그럼 이제 상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다양한 드립으로 내 악플을 다는 진림. 진림이라 하면은 원소 쪽의 브레인이었는데 네. 원소와 조조가 붙으려고 할 때 네. 관도대전 시작하기 앞서서 경문을 씁니다. 우리가 왜 전쟁을 하는지, 그렇죠. 적이 얼마나 사악하고 우리가 어떤 대의 명분이 있는지를 네네. 일목요연하게 알아들을게 쉽게 딱 써요. 네. 근데 그거를 조조가 딱 받아봤습니다. 나중에 네네. 자기네들끼리 막 선포했던 그거를 네. 너무 열받게 잘 쓴 거야. 너무 열받게 반박하기도 힘들게 조조가 껄껄껄 웃으면서 네. 좋아했어. 너무 잘 써서. 너무 잘 써. 조조도 문장가잖아요. 그렇죠. 열받지만 잘 인정. 예, 열받지만 인정. 그래가지고 탐내했어 진림을.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삼국지가 전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진림이 좀 설칠 기회가 없었죠. 그렇죠. 그냥 글만 잘 써서는 병법하고 또 글 잘 쓰는 거랑 또 다른 얘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악플이 달리잖아요. 네. 근데 사람을 진짜 후벼 파는 악플은 그냥 막 1차원적인 쌍욕이 아니야. 뭐 대머리 이런 거는 아무 데미지가 없어. 근데 나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비집고 들어가. 그걸 비집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사실 80%랑 지가 지어낸 거 20%를 잘 반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없던 일을 만들어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림이 그걸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악플러였던 것 같아. 그런 친구, 악플다는 친구. 근데 이제 또 그거 표현을 남들은 다 웃어. 열받게 화도 못 내게. 막 그 인터넷 드립 섞어가지고 나는 화를 못 내. 옆에는 다 웃거든. 그런 친구. 그리고 농담으로 사돈 맺자고 했는데 쥐새끼랑은 결혼할 수 없다면서 정세가 나와. 요거는 이제 관우가 네. 형주 이제 도독을 했을 때 네네. 송권이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네. 자기 그 딸하고 이제 결혼. 아, 혼사. 일종의 화친이죠. 예. 좀 친하게 지내자.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오나라는 계속 형주에서 유비가 불법 점거하고 있었던 형주를 돌려받고 싶어 했어요. 네네. 연희 기준으로 해서. 네.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관우가 계속 민감해. 오나라 쪽에 민감해. 왜냐면 히히 웃으면서 와도 이 새끼들 나중에 또 달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쵸. 그래가지고 혼사 얘기가 딱 나오니까 네. 어떻게 호랑이 새끼가 관우의 딸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쥐새끼 결혼을 시키냐. 그래서 한나라 수장인데. 그건 너무 좀. 그래서
노숙한테 아마 이랬을 거예요. 노숙 자네랑 엄청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친해져서 목은 안 벨 거니까 제갈근이었나? 제갈근이었나? 아무튼 그래요. 네. 안 죽일 테니까 빨리 가라고. 그런 식으로 푸대져 버렸어요. 골라보세요 먼저 이번에. 저는 이제 아무리 봐도 이제 갑분사. 저도요. 갑분사. 아니, 우리가 좀 갑분사를 싫어해. 저기에 지금 써있잖아 정색이라고. 정색하면 피곤해져. 그리고 저 악플을 저 정도로 예술적으로 쓰잖아? 그럼 사람들이 약간 재밌어하면서 야 딜 미터기 터지는 거 봐라 막 이러면서 저거는 약간 위트가 있어. 저 정도까지 경지에 올라가면. 그리고 이런 말 있어요. 응?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명답이 하나가 있었어요.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네가 뭐 하려고 그냥 나를 막 되게 열받게 하면 가만히 냅둬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딴 데 가서 맞아주고. 지가 맞을 짓을 계속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손을 안 써도 걔는 알아서 자기가 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둬. 얘는 안 건드려서 누군가에게 맞아주고. 예형처럼. 예형처럼. 그래요. 좀 그런 느낌? 얘는 그냥 정색하니까 그냥 다툼이 좀 있는다면 원한을 산다고 해야 될까? 네네네. 얘는 알아서 누군가가 해결을 해줘요. 그래요. 저는 관우 쪽으로. 그래, 그 애는 건드리는 거 아니지. 그쵸. 그냥 조비. 그냥 조비. 사이코패스라고 많이 불렸어요. 삼국지 할 때. 네. 근데 조비 쪽은 제가 사실은 삼국지 볼 때 네. 후반부로 가기 때문에 네. 대충 봤어요. 그래가지고 조비의 1화 정도는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삼국지 매니아들 사이에서 사이코패스로 통하는 건 알아요. 저는 그 일화 좋아해요. 조비 조식 그 칠보시. 네. 콩깍지를 태워 콩을 네. 삶는다. 그 일화 좋아해요. 그 7발자국 갈 때까지 예. 7을 완성해라. 네, 조식 네. 갈굴 때. 네네. 그 얘기 있었죠. 그냥 조비랑 술 취해 주정 부리는 노년의 송권. 근데 이거는 술 취해 주정 부리는 노년의 송권을 이길 수가 없지 않나? 이거는 어떤 주정을 부리죠? 이것도 제가 뒤에는 모르는데 네. 이게 악명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 악명이 훨씬 세요. 이건 거의 그냥 나라 말아먹을 정도의 수준이고 그 정도예요? 뒤에 후계자 선정도 아마 거지같이 했을 거예요. 송권이. 그래가지고 그 손호였나? 아무튼 걔가 완전 개차반이었는데 그 송권이 항상 초반에는 되게 명석하고 나라 운영을 잘하고 막 그렇게 묘사가 되다가 뒤에가 같은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확 바뀐대요. 노망이 들었나? 사실은 조비가 있을 때 나라가 강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조비는 그냥 성질 좀 들었는데 우금 비아냥거려서 자살하게 한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자살하게 했어요? 우금이 이제 관우한테 항복하고 네. 목숨을 구함 당하고 네. 관우가 이제 털리면서 감옥에 갇혔던 우금이 위나라로 송환됐어요. 풀려나서. 근데 이제 우금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엄청 먹고 그 노장인데 그렇죠. 항복을 해가지고 비굴하게 목숨을 연명했다는 것 때문에 항복을 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만큼의 커리어를 쌓았는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 오점이 생겨가지고 그 조비가 비아냥됐어. 그래가지고 우금이 화병으로 죽었어. 자살이 아닌가 화병이었을 거예요. 저는 조조 무덤에 우금 항복한 그림을 그려놔서 우금이 보고 화병으로 죽었나? 그림으로 그렸다고요? 아니 그건 평소에 약간 좀 고가롭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할 리가 없잖아. 근데 조비는 가능하다 이거지. 아. 얘는 원래 좀 이상한 놈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조비인데.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금이 항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까지는 막 엄청 잘 싸우고 완전 명장인데 네. 항복한 이유가 먹어서 응원하자. 포로가 돼서 식량 먹어서 응원하자. 아. 관우 쪽 식량 먹으면서 포로가 돼서. 그게 진짜 작전이었어? 그럴 수도 있다는 이프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냥 삼국지 매니아들끼리. 아 그래요? 그거 좀 웃기네. 그리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금이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홍수가 나가지고 갑자기 천재지변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자기 휘하의 병사들 살리려고 네. 끝까지 항전하면 다 죽으니까 네네네. 아닌 스토리로 갈라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었죠. 저는 이거 못 고르겠는데요. 이거. 저도 이게 일화를 잘 몰라서 근데 그 만약에 어디에 임관하고 싶어요? 위나라. 아 위에 요는 빼야 돼요 삼국지에서. 그냥 삼국지가 이 모양이 이뻐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아 그럼 이국지야 원래? 그냥 촉위 아 그냥 대결이죠. 촉위지야 그냥 원래? 위촉지죠 위촉지. 촉지? 사실은. 그러면 나 조비. 조비? 아니 조비 쪽에 갈 거니까 손권. 손권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일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글을 몰라서 모든 공문서를 다 읽어줘야 되는 피곤해. 왕평대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정. 피곤해. 왕평은 아, 예. 실제로 사서에 적혀 있었어요. 까막눈이다.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네. 성룡님이 까막눈이에요. 아. 그래서 대본을 못 읽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알려줘요. 읽어준 거지. 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그랬었어요. 그거를 막 울면서 그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한창 인기 많을 때. 그래서 왕평은 실무에 강했지만 까막눈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넣은 것 같아요. 피곤한 친구. 옆에 있으면 계속 설명해줘야 돼. 아니 어떻게 글을 모르는데 장수를 할 수가 있어? 그만큼 또 일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 요거 알아요. 시를 썼잖아요. 내 동작대를 지어서 대교와 소교를 데려다 놓고 맞아. 즐기겠다. 뭐 이런 미친 시를 썼잖아. 그때 당시 이미 그 어떤 권력자의 아내인데 그 탐내는 그 시를 썼다고 이제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게 근데 안 썼는데 제갈량이 썼다고 지가 즉석에서 지었을 거예요. 그 시를. 제갈량이요? 제가 알기로 열받게 그래요. 하려고? 네. 그러니까 맞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주유가 끝까지 이제 원래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주유가 이제 주전파였지만 네. 그 제갈량이 와가지고 이제 1대 다로 그 랩 배틀 뜨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주유를 흔들어 놓으려고 조조가 이런 시를 썼다고 하던데요. 즉석에서 지가 만들어서 한 거야. 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냥 주작이야? 아니면은 그거 조조가 다른 걸 썼는데 그거를 호도해가지고 아 뜻을 바꿔가지고 제가 골격은 그대로 넣고. 제가 잘하는 짓인데요 저런 거. 근데 이미 조조는 행동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아 그쵸. 장수의 작은아버지였나? 아무튼 장수의 작은아버지 처를 탐했고 네. 뭐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개 있습니다. 추씨 그리고 뭐 원희의 견씨 뭐 네. 조비한테 뭐 넘겨줬었나?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일화들이 좀 많아요. 색정광이야 색정광. 왕평이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죠. 감당할 이런 수가 친구는 없지. 감당할 수 없어. 감당할 수가 없지.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해 조조 이건 감당을 못해요. 어릴 적 장난 좀 친 걸 20년간 기억했다가 동창회에서 꼽주는 법정. 미친놈이죠. 법정이란 캐릭터는 한중전투 했을 때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했을 정도로 뛰어난 책략가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단명했어요. 그냥 저게 어떤 일화예요? 꼽준다는 게? 법정의 캐릭터가 이거였어요. 다 기억해. 사소한 은원을 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잘해주면 잘해준 것도 기억해. 근데 그것도- 피곤한 성격이야. 근데 다만 까먹질 않는 내로남불은 아닌데 아 잘해주면 사소한 것도 기억했다가 갚고 못해준 것도 사소한 것도 기억했다가 반드시 복수해. 피곤한 스타일. 정확히 기억해. 막 15년 전에 내가 줄 서 있었는데 네가 먼저 받았잖아. 막 이런 식이야? 갑자기.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날 때려. 이렇게 때려. 왜 때려? 그러니까 네가 20년 전에 급식 먹을 때 만두 내 거 한 개 가져갔잖아. 난 가져가라고도 말 안 했는데 내 만두 하나 가져갔잖아. 갑자기 옆에 듣기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이 전풍은 원소 밑에 있을 때 삼국지를 읽으면은 네. 조언 적중률, 네. 미래 적중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전풍이에요. 그 다음이 저수예요. 삼국지 내에서. 그 뭔가 이렇게 모사진에서.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삼국지 그 일 터지기 전에 얘가 조언을 하고 터지고 나서 보면 얘 말대로 돼 있어요. 근데 얘 말을 안 들어 원소가. 그래서 보는 내내 속이 터져. 우리는 전풍 말을 왜안 알잖아. 들어? 우리는 알잖아. 근데 얘 말을 왜 안 듣냐? 팩트 폭격이야. 되게 이쁘게 말을 안 해. 말을 안 예쁘게 하는 같은 말도 밉게 해. 아 그러니까 듣기 싫게 말해. 그래가지고 감옥 가요. 원소한테 미움받아서 감옥에서 죽어요. 이거 그거구나. 내가 뿡이 형이 만화를 그리게 하려고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이 형 올해 만화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더 열받아. 그러니까 그 진림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야. 진림은 없는 거 반죽해가지고 열받게 하는 반면에 얘는 오히려 진짜를 말해가지고 더 기분 나빠.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얘 피곤하게 하는데 얘가 더 짜증날 것 같긴 해. 전풍이.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게임 또 못하면서 내고 랩업이라고요. 그걸 랩업하고 내냐고. 게임 개 못하네. 전장할 때. 저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 알아. 아는데 능지 막 이래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 알아. 내가 나중에 보니까 실수야. 근데 투수네 그냥. 이거 기분 나쁘죠. 예. 그래요. 법정도 짜증나긴 하는데 법정은 근데 좋은 것도 기억한다며. 그러면은 전풍인데. 이게 반박할 수가 없어서 열받아. 자, 가만히 있는데 너는 반고래상이야 라며 갈구는 제갈량. 네. 일화가 있죠? 네.
위헌. 네, 위헌의 사건. 네. 위헌이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그 형주 남부에 있는 사군 내에서 이제 장사에 있었는데 네. 항복을 했어요. 그 한현을 그 목을 자르고 네. 항복을 했는데 쥐꼬대서 피 안 흘리고 항복을 해서 딱 갖다 바쳤는데 갑자기 이자는 신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신할 쌍이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그 말을 안 했으면 배신을 안 하지 않았을까? 그치. 열받아서 배신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어 예언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신탁이 다 그래. 맞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그거를 피하려고 막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영향을 줘. 그걸 어. 피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영향을 줘서 그게 만들어져. 그죠? 네. 자, 다음. 내가 하고 싶은 걸 사사건건 반대하는 장소. 장소는 이제 불편러예요. 보면은 장소가 되게 좀 짜증나는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 유비의 편이에요. 이미 연의를 보면. 네. 장소가 일단 화친을 하자고, 그러니까 항복을 하자는 거였죠. 그렇죠. 위에 항복을 하자고도 하고, 뭐만 하면 계속 튀어나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웃긴 거는 손견이 죽으면서 네. 밖에 일은 주유와 안에 안에 일은 일은 장소와 맞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보면서 더 열받아. 우리가 소설 읽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 반대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 꼭 그렇죠. 열받아. 장소는 채팅에다가 물음표 많이 쓸 뜻이래. 갈고리 찍는 거. 저는요 장소가 좀 더 불편해요. 왜냐면은 짜증나. 저 왼쪽은 너랑 그냥 비슷해. 나 가만히 있는데 아 맨날 견딜만해요? 맨날 뭐 촉새니 뭐니 견딜만해요? 왼쪽 견딜만 저 재밌어 저거는. 그럼 나는 형 열받게 실제로 하려면 배신자-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하는 거 무조건 사사건건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는 열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면 열받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사사건건 반대하는 장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얻어 터졌는데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맹획. 피곤할 스타일. 타짜에 나올 것 같아 왠지. 그 다음. 그다음에 내 능력을 의심하고 꼰대짓하는 정보. 저 미묘한 고개 각도 좀 봐. 이렇게 갸우뚱. 어. 갸우뚱. 신용을 못해, 지금. 가우뚱. 한 3도 돌아갔어, 지금. 그러니까. 맹액은 뭐 7종7금의 고사에서 나오죠. 네. 제갈량이 이제 국벌하기 전에 후방을 탄탄히 해둬야 된다고 해서 근심을 제거한다고 이민족 토벌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이제 남만족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네. 바로 잡았는데, 목을 따거나 뭐 그렇게 뭐 하지 않고, 네. 진심으로 항복할 때까지 계속 풀어줘요. 그게 7번이 됐었어요. 네. 7번 풀어놓고 7번 잡아가지고 맹액이 진심으로 그때는 감화돼서 이 정도까지 풀려났으면 염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네. 기회를 많이 줬는데 나는 네. 더 이상 뭐 대적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후방을 안정시키고 이제 북벌을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만두도 여기서 나왔죠. 만두도 그 남만 내려갈 때 그 위수에서 네. 그 사람 목을 10개를 따가지고 강물에다 뿌려야지 그 급류가 진정이 된다는 그 전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갈량이 10명 무고한 희생자를 내기 싫다. 네. 그래서 대가리 모양으로 그 안에다가 고기 소를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나중에 만두가 됐다. 이런. 그렇죠. 이러는데- 남만의 그 만장가봐 그럼 머리 두 자에. 맞죠. 그런 거.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갈량은 맹액을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 7번 풀었다가 다시 잡으면서 그 네. 과정에서 100명이 뭐야. 무수히 많은 인명이 거기 희생됐거든요. 그 등갑분도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쵸. 다 태워 죽였거든요. 네. 그래 놓고 100명 죽이기 싫어가지고. 그때 그랬던 너무 거예요. 잔인하게 죽여서 제갈량 수명이 좀 줄지 않았어요? 그쵸. 천벌 받아가지고. 그쵸. 그거는 예. 제갈량이 등각권 다 태워 죽이면서 네. 나는 분명히 인륜을 저버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소설적으로 이제 복선을 깐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오래 살길 바라면은 미친놈이죠. 근데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7종7금은 사실 저기 뭐 베트남 쪽이고 그쪽 사람들의 어떤 불굴의 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봤거든요. 베트남 쪽이 예,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깡이 엄청 세대요. 그러니까요. 베트남 사람들. 저기 월남전에서도 이겼잖아. 그냥 아니면 아닌 거야. 걔네는. 그러니까 미국도 못 이겼어. 가지고 걔네는 어떻게 게릴라전을 어떻게 했냐면 미국하고 싸울 때 그 네, 마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미군이 딱 가요. 네, 그 막 엄청나게 막 험지 통해가지고 막 정글 통해가지고 오면 마을이야. 그럼 마을이구나 민간이구나 지나가면은 민간 속에 숨어가지고 막 갈겨. 그럼 다 죽어. 그러면 이제 미군이 어떻게 하냐면은 못 믿는 거야 민간인들을. 그렇죠, 민간이 학살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죠. 여러 비난을 하는 거야.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그럼 또 할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나중에 뭐
고엽제 뿌리고 막 난리 났어요. 소위탄 막 네이팜탄 터져 다 태우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자꾸 게릴라 쪽으로 가니까 미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군이 그게 아마 최초로 진 전쟁 아니에요? 그치, 미국이 철수한 게 뭐 사실상 그게 뭐 유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그게 있대. 뭐 자부심 같은 게 있대. 아, 외세. 아마 아마 있구나. 징기스칸 때도 막아냈을 거예요. 베트남이. 그래서 그거를 7.7금을 그렇게 해석하는 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는 못 막았어요. 그 서양 세력들이 그때 막 제국주의 막 번질 때. 대항해 시대 때. 프랑스. 네. 프랑스는 못 막았어. 그래가지고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양식 같은 게 좀 프랑스 양식이. 아, 그래서 그 프랑스 건물 나오는 게 그 알포인트 그 영화잖아. 프랑스 건물 나오잖아. 맞아. 정보는 뭐예요? 정보는 이제 적벽대전 할 때 주유가 네. 총사령관이고 정보가 부사령관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보라 하면 송견 때부터 있었던 개국공신이란 말이죠. 네. 손견과 항상 막 세트로 묶이는 사람이잖아요. 한당, 정보, 황계, 아, 또 누구지? 조무 있어. 이렇게 묶여요. 네. 항상 시리즈로. 네. 그때부터 종군을 했던 사람인데 적벽대전 나라에 국군을 걸고 싸우는 큰 전쟁에서 네. 정보가 총사령관이 아니고 주유가 됐어요. 새파랗게 어린. 아. 그러니까 한 세대 전이 다음 세대예요. 아. 그러니까 그 노장들이 안 따랐죠 처음에 주유를. 그 얘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진짜 꼰대네. 근데 이해가 되지만 여기서는 좀 이게 좀 과도하게 꼰대짓을 하는 정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는요 맹획 쪽을 고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를 이제 우리 지금 현대로 해석을 하면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거, 스포츠 토토. 이번에는 딸 수 있다. 아, 이번에 확실해. 딱 그 느낌이야. 그치. 그래서 좀 불안. 다 말아먹어, 다 말아먹어. 네. 그래 막 어떻게 되면 막 목록대왕 해가지고 옆에 부족까지 다 끌어들여 빨려들게. 그러니까 다 망하게. 지만 망하면 상관. 목록대왕 죽었지, 타사대왕 죽었지, 올돌골 죽었지. 그러니까요. 다 빨아들여. 그러니까 친척돈 다 빌려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그 느낌이야. 지금 어떤 저 일러스트도. 예를 들어서 롤 있죠. 네. 맹획이 타사대왕, 목록대왕, 올돌골, 뭐 맹우 이렇게 해가지고 네. 5인 큐를 돌려요. 근데 얘가 개 못해. 네. 지 때문에 지고 있어. 네. 근데 야 썰렌 치고 다음 판 하자 하는데 안 쳐. 할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어. 그래서 한 15분 썰렌 하면 끝나는 거를 40분 게임을 해. 이 새끼 때문에. 존나 능욕당하면서. 타사대왕 그냥 지지 치자고 이러는데 썰렌 치자고도 안 쳐. 지 때문에 지는데 심지어. 근데 정보 같은 분은 처음에는 저런데 내가 내 능력을 증명을 하잖아? 그럼 결국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서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 인정을 그럴 했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맹획을 고르겠습니다. 40분을 끌고 갈 수 있냐 했는데 농락하면서. 상당히 그치. 농락하면서 할 수 있어. 계속. 자, 그러면은 맹액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와 닭갈비를 먹다가 갑자기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양수. 일단 고사가 있죠. 네. 먼저 통수 쳐놓고 하는 여포는 통수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여포가 예. 동탁 밑에 있을 때 뭐 예. 동탁을 이제 죽이면서 이제 통수를 한번 치고 그러니까요. 뭐 유비랑 있을 때 그 유비 밀어내고 서주 점거했던 사건이나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닭갈비는 뭐 설명을 해주시죠. 걔를 어느 전투였죠 이게? 이게 한중 전투였어요. 한중 전투 때 이제 공방이 계속 되다가 그때가 이제 네. 조조 올스타, 유비 올스타 네. 그동안 소설에서 나왔던 각 네. 측의 올스타들이 총동원되는 마지막 불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지. 그래서 하우돈이 이제 조조한테 오늘 밤 암호가 어떻게 되냐고 여쭈러 갔는데 조조가 이제 저녁으로 먹은 닭갈비를 보면서 혼잣말로 게륵이다 게륵 이랬는데 그 얘기를 양수가 전해 듣고 아이고 야 이거 철수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철수 준비를 마친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이 닭갈비라는 것은 말입니다 발라먹기에는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주군의 심리 상태다. 아. 이 한중이라는 것이 네. 취하기에는 희생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버리고 가자니 아깝고 네. 요것은 철수를 이미 마음에 먹었다. 요것이다.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먹어봤자 뭐 실익이 없을 테니 네. 뭐 갈 것이다. 그렇죠. 수고로움에 비해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호들갑을 떨었죠. 그렇죠. 호들갑을 떨. 그래서 조조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심리를 맞춰서. 맞췄는데 맞춘 건 맞춘 거고 기분은 나쁘지. 기분도 나쁘고 네. 자기가 말해서 철수하라고 해야지 철수가 됐는데 얘가 자꾸 중간에서 나서면은 너무 나대. 권위가 떨어지고 특히 이제 전쟁 중에서는 알잖아요. 딱 상명하고 탁탁탁 위에서 딱딱딱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죠. 흐리게 하잖아. 쳤어요. 그래서
얘는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어떤 통찰을 봐주시겠지? 봐주셔서 한 것 같아. 중이 쓰겠지. 응. 근데 아니었어. 근데 전혀 아니었어. 그러니까 10만 오버하면 됐는데 60을 오버했어. 이거를 철수 준비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네. 지나가는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데 꼭 설레발을 쳐가지고 막 군장을 싸고 있으니 죽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조조가 게르기라 함은 아깝지만 먹고 싶기는 하기 때문에 네. 전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새끼 때문에 사이가 다 떨어져서 설레발 쳐가지고. 그 신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탁처럼 그러네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재수 없는 소리 해가지고. 근데 여포 통수는 어때요? 여포 통수는 피곤하죠. 통수 치는 친구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통수 정도가 아니잖아, 동탁은. 어? 뒤지었잖아. 그지? 지금 여포가 지도자만 치면은 1킬 1데스. 자기도 죽었기 때문에 1킬 네. 1데스 정도 되죠. 아빠가 셋이야. 아빠가 셋이고. 아빠 죽었으니까 2킬 1데스죠. 아빠. 저 정도면 아빠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여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극혐이기 때문에 또 극혐 삼국지라서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죽은 공명에 놀라 도망치고 안 놀란 척하는 사마이와 짜증내면서 내일까지 전부대 군복 흰색으로 통일하라는 장비. 사마이는 이제 뱃사공이죠. 호들갑 안 떨려고 호들갑 떨어. 안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안 놀란 척하면서 호들갑 떨어. 하나도 안 놀랬어요. 근데 찔렸어. 안 놀란 척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극혐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는 뭐 귀엽죠 이런 거. 근데 짜증내면서 내일까지 전부대 군복 흰색으로 통일해. 이거는 아시죠? 1화. 알죠. 일화란 장관과 범달이라는 이제 부하가 있었는데 이 전투는 관우 형님의 어떤 복수전이다. 그래서 그분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복 컨셉으로 가자. 그래서 군기와 뭐 갑옷 이런 걸 다 흰색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하루 준다. 이게 되냐고. 안 되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를 오지게 맞았어요. 아니 매를 맞을 게 두려워서 죽였죠. 예. 평소에 장비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비를 이제 암살하고 오나라로 도망갔죠. 이때 당시 이제 관우가 죽고 나서 장비가 네. 너무 그 복수전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했었죠. 스킨충이래. 스킨충. 진짜 피곤하죠 스킨충. 피곤하죠. 스킨충 이건 그냥 올라가야죠 스킨충이. 스킨충 그쵸? 올리겠습니다. 네.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 못 가게 막는 전위대 고백 받아줄 듯 어장관리하는 조선. 진짜 이게 삼국지 캐릭터가 확실하네요 이게. 그러네요.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 못 가게 막는 전이. 이거는 이제 그 완에서 네. 장수가 이제 가우의 계책을 받아들여서 급습을 합니다. 네. 조조가 안심하고 있을 때 네. 호거한테 시켜가지고 네. 전이의 쌍철국을 훔쳐가게 해요. 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전이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없어. 이게 전용 무기인데. 그래서 전용 무기 없는 상태에서 막 나갔어 일단. 갑옷도 없고 뭣도 없어. 근데 이제 그 조조를 지키려고 막 싸우다가 못 지나가게 막으려고 하다가 화살을 엄청 많이 맞아서 고슴도치가 돼서 맞아. 선체로 죽었어. 이게 여기서 나왔어. 선체로 죽었어. 그래서 이게 되게 비장하게 항상 나오거든요. 삼국지 그 창작물에서는. 맞아요. 멋있는데요? 고백 받아줄 듯 어장관리하는 조선. 초선이 이제 연안계로 동탁과 여포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네. 애타게 해가지고 둘이 분란을 만들었죠.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막 자꾸 막 어장관리를 해가지고 저는 요거 나는 얘가 너무 싫을 것 같아. 저거는 진짜 막 급해 죽겠는데 막 결스 막 무조건 못 지나가게. 안 된다고. 저거는 안 되죠. 갑자기 발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꽝 찍으면서 여기 파여가지고 못 지나가게 딱 막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전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안에 화살 10만 개를 수작업으로 만들어 오라는 주유대. 예전에 조금 도와준 걸로 계속 뇌절하는 허유. 뇌절한데. 1화가 있죠. 뭐 주유는 아시죠? 요거는 이제 제갈량의 어떤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적벽대전 때 10만 개를 만들어 와서 화살을 못 만들어 오면은 저기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목을 베겠다고 했는데 제갈량이 열흘은 너무 길지 않소 전쟁 중인데 사흘 안에 가져오겠소 하고 안개 속에서 이제 집더미로 덮인 배들로 이제 허장성세 막 북을 치고 해서 조조가 이제 안 보이는 상황에서 활을 엄청 쏴가지고 거기에 활이 엄청 꽂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세보니까 10만 개가 훌쩍 넘었다. 아, 뭐 다 이런 뽑았더니 얘기가 있죠. 뭐 예. 그런 얘기가 있죠. 자, 허유는 어떤 얘기죠? 허유가 원소의 모사인데 네. 그 조조한테 귀순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원소의 군량고 위치를 부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군량고 위치를 불어가지고 관도제를 엄청나게 이겨요. 아, 오소. 거기에 화공을 공격하죠. 오소의 그 식량고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네네. 전쟁이 확 기울어 버려요. 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준 네네네. 공신이에요. 네네. 근데 조조랑 이제 막역했던 사이였어요. 옛날부터. 네. 어렸을 때부터. 네. 가지고 갈 때마다 맨날 설치는 거야. 나 때문에 전쟁인 거 알지? 나 그때 내가 그 식량고 위치 안 알려주면 니네 다 지금쯤 그 정신케이크야. 어? 야, 니네 너 살 이거 어떻게 붙어 있는 줄 알아? 내가 그때 말해서 그런 거야. 아, 생생맨이네. 개생색을 내는 거야. 아, 그래서 막 허저한테도 깝쳤어요. 허저한테도. 음. 그래서 따였어요. 저렇게 일러스트를 그린 걸 보면은 굉장히 어떤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겠네. 야, 들어봐. 야, 들어봐. 야, 내가 그때 이거 알지? 이렇게. 이 느낌. 나를 가리키는 거잖아.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뭐 시킬 때 굉장히 무리한 양을 시키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저걸 해오라는 생각은 사실 없지 않아요? 그냥 얘가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 그런 걸 보려고 내리는 미션 아니야? 저런 건 보통? 그러니까 이제 주유는 괜찮다? 이 허유에 비해서? 허위에 비해서 나는 저거 생색은 뇌절 미쳐버릴 것 같아? 일단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허유가 삼국지 그 매체에서 어떤 매체는 허유를 되게 전풍보다 더 높게 윗급으로 그 묘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되게 통찰력 있는. 근데 실망해서 결국 조조 쪽으로 가서 귀순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허유가 더 극혐이에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 야 어때? 잘 살아? 내가 그 해준 걸로? 이 친구한테 뭐 받으면 안 돼. 안 돼. 뇌절하거든. 절대 안 돼. 뇌절해. 뇌절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허유. 분명 가벼운 두통 같은데 뇌 수술해야 한다고 우기는 화타대 어머니 드린다고 가져온 귤을 혼자 먹는 육적. 아니 일러스트가 그 유명한 진짜 고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나봐. 네, 그 삼국지 한 13부터는 12, 13부터는 어떤 일화 같은 게 항상 같이 나와요. 이건 육적 아니에요? 아니 왼쪽이죠. 화타죠. 저는 제가 봤을 때 화타 같은데 왜냐면은 이 조조 에피소드거든요. 네. 조조가 이제 계속 두통이 있었어요. 네. 옛날부터 심한 두통.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약을 먹으면은 그냥 엄발에 오줌 누기고 네. 근본을 제거하려면은 병의 근원은 수술로 도려내야 된다. 근데 맞는 말이잖아. 뇌 수술해야 돼. 의사 입장에서 맞는 말이잖아. 소설에서는 그랬지만 여기서 이제 적힌 워딩대로 보면은 과잉 진료?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그걸 몰아가는 느낌? 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 네. 어머니 드린다고 귤 가져오는 거 이제 육적 이때 원술이었죠? 원술이 이제 귤 이거 가져가니까 귀엽다고 효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원술 일화가 네. 다 험악한 거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유일하게 원술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에요. 아. 되게 훈훈한 일화는 이거 하나예요. 원술에 관련된. 육적.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뭐 어머니 드린다고 귤 가져와서 혼자 먹는 거 뭐 그렇게 뭐 흠은 아니잖아요. 그땐 귤이 엄청 귀했겠죠? 아, 귤이 귀하다고 생각하면은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술이면은 저 북쪽 아니에요? 그 원소고 원술은 회남 지역이니까 그래요? 서주 좀 아래 그 오나라 있는 그쪽. 아, 그쪽이에요? 네. 그러면 화타로 가죠. 뇌수술해야 된다고 네. 자꾸 우기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눈 아프다고 병가내는 하후도인데 길거리에 가래침을 찍 하고 뱉으며 노려보는 감명. 아니, 하우도는 아프다고 할 자격 있지 않나요? 저거는 진짜 아플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아프대요. 그러니까 환상통이라는 게 있대. 만약에 팔이 절단되잖아. 팔이 없잖아. 네. 근데 그 팔이 아프대. 그럴 수 내가 있어. 그렇게 인지. 예. 저도 이것도 들었어요. 눈이 한쪽이 이제 그 시력이 상실하면 이쪽도 점점 시력이 낮아진대요. 빠른 속도로. 맞아. 궁에 연기하실 때 김영철 배우님이 시력이 진짜 안 좋아졌대요. 이걸 가려서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던데. 그리고 길거리 가래침 찍하며 저거는 이제 감령이 해적 출신이라서 저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껄렁껄렁한. 깡패 이미지. 만나기 저거는 감령이지. 하우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냥 하우돈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캐릭터. 나랑 같은 팀원인데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요령피워. 이거는 길 가다가 자꾸 시비 거는 사람.
근데 이제 이쪽이 좀 내 생활 안에 깊숙이 들어오니까 네. 하우든 쪽이 좀 싫은 거 아닌가? 침 뱉는 건 관우 관련 일화를 봐야 된대요. 이거 제가 모르는 일화가 있었나 봐요. 관우 감령 가르침 하면 뭐 나와요? 관우한테 침 뱉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 침이 뱉고 싶었나? 저는 자꾸 일 있는데 하는 하우든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꾸 그 조별 가지고 내가 막 다 떠맡아야 되는 느낌에.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냥 내가 다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임했었어. 그냥 다른 사람이 믿질 않았어. 다른 사람의 실력을. 그래서 그냥 병가에 내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감령은 설정을 들어갈게요. 디테일하게. 하루에 5번은 봐요. 3번은 봐요. 만약에 지나가면서 계속. 근데 계속 날 노려보면서 침을 뱉어. 나는 내가 맞을 듯 말 듯. 난 노려보는 건 상관없는데 침을 뱉는 게 너무 싫어. 담배 피면서 막. 그리고 그 소리도 들어야 돼. 아 깊은 데서 이렇게 너무 싫은데요 나는. 3번은 만나야 돼 하루에. 근데 이쪽은 내가 피곤해져. 그리고 침이 늘어져 이렇게. 그 깔끔하게 안 떨어져. 그 마동석 아저씨 나온 영화 범죄도시. 범죄도시 독사가 늘어지게 침 뱉잖아요. 그렇게 뱉어. 여기 일화가 올라왔어. 제게 500명을 주신다면 관우에 대항하겠습니다. 관우는 제가 기침하며 가래침을 뱉는 소리만 듣고 감히 물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대. 내 가래침 소리에 쫄 거다, 관우는. 아하, 너무 싫은데요? 너무 싫다. 네. 왼쪽, 그럼 오른쪽? 오른쪽이 더 싫어? 나는,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허세야.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못 골라서 15분째 고민하는 원소 대 매일 저녁 원숭이 골로 회식하는 올돌골. 원소는 이제 우유부단한 캐릭터가 있죠, 삼국지에서. 네, 항상 결정을 제대로 못 하거든요. 올돌골 일러스트 봐. 네. 올돌골이 저걸로 항상 저 오프너로 골을 까서 줘요. 딱, 같이 먹으라고. 사실은 다정한 사람 아닐까? 원숭이 골을 먹어야 돼. 근데 옆에는 개 짜증나, 진짜. 뭘 해도 막.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짬뽕 먹을지, 그럼 짬뽕 먹어. 그러면, 근데 짜장면도 맛있단 말이야. 그러면, 짜장면 먹으면, 근데 국물 먹고 오락가락 오가락인 거잖아. 국물 먹고 싶은데. 그러면 짬짜면 먹어. 근데 나 하나만 먹고 싶어. 계속. 근데 올돌골은 정해줘. 야, 오늘 원숭이 골이야. 나는 올돌골이 좋거든요. 차라리 나. 그냥 빨리 먹고, 그거 맛있어. 막상 그런. A랑 B에서 고민할 때 C 주는 거. 나 그게 좋아요. 차라리 이게 리더십 좋아. 그래서 원소를 해야겠네요. 이거는 진짜 좁히고 싶어. 진짜로. 강제로 우리 집 주소지를 옮기는 동탁 대 매일 다른 친구와 싸우고 뒷담 까는 양이. 저거 이제 낙양 불태우고 천도한 얘기인가요? 예, 동탁은. 네. 한나라 정권을 장악하고 황제를 허수아비처럼 이제 부리던 동탁이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기선 상대를 못하겠다 해서 장안으로 천도로 가요. 강제 천도. 그래서 그때 막 종묘나 이런 걸 다 뒤져가지고 부장품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태우고 저기 그 뒤가 약간 그 화영 같은데. 좀 그런 느낌을 살린 것 같아요. 살렸네. 그래서 강제로 우리 주소지를 옮겨요. 동탁이 와서. 개 끔찍하죠. 너무 싫다. 매일 다른 친구와 싸우고 뒷담 까는 양이는 아세요? 양이 지금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러고 있네요. 양이는 제갈량이 초기에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위에 있었던 그 관리자야. 근데 위원하고 반목을 했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갈량이 죽고 위원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양이랑 싸웠는데 얘가 성격이 되게 안 좋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캐릭터. 뒷담 까고 막 이게 좀 보급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좀 그 지위가 높았어요. 좀 약간 그 후계자 같이 됐거든요. 양이가 그래도 5하고 화친 성공시켜서 촉 수명을 늘어났대. 아무튼 좀 그 분란을 일으키는 캐릭터였어요. 좀. 저는 동탁이 좀. 양이는 좀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 싸우면은 구경거리를 좀 제공해요. 어떤 식으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잖아. 강제 추억거리를 만들잖아. 얘가. 되게 인상이 안 좋네요. 일러스트가. 그런 이미지인가 보네. 저는 이사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동탁. 어제 이사 하셨으니까 이해합니다. 이사가 진짜 정말 싫은데 그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동탁이 원해서 간 거라면은. 지금 속마음을 동탁이라고. 그거 이사 가는 거는 제가 좋다고 하고 간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싫은데. 네, 알겠습니다. 싫은데 가고 있잖아. 그래서 동탁에다가 한 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동탁? 인정. 심지어 전에 살던데 불 질러가지고 못 팔게.
아, 그러네. 자, 16강으로 올라왔습니다. 좀 추려졌죠? 네, 한참 재밌는 이야기라다 갑자기 나란 일을 하며 날 죽이려던 서왕대 길거리에 가르침 찍하고 뱉으며 노려보는 감령. 둘 다 호전적이에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호전적이에요. 감령은. 그 왼쪽은 막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태세잖아. 정색하고 날 죽이려고 그래. 아, 너무 싫잖아, 서왕 그러면. 차라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감령이 낫나요? 일관된 사람이 낫죠, 차라리. 오히려 저런 애들은요. 애들이 저런 사람들은 세계관이 심플해. 그래서 1차원적이야.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약간 꿍꿍이나 이런 건 없어. 차라리. 근데 서왕 같은 사람은 무섭죠. 피곤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둘 다 이제 관우랑 엮여있네요. 서왕. 자, 다음.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 대 짜증내면서 내일까지 전 부대 군복 흰색으로 통일하는 장비. 이거 그래도 조조가 이거 우승인데요, 그냥?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 감당할 수 있어요, 이거? 갑자기 시를 써. 안 돼. 아까 얘가 우승 아니에요? 사실 그냥 정해진 거 아닙니까? 일단 올립니다. 조조. 술에 취해서 주정 부리는 노년에서 온 건데 자기 침대에서 같이 이거 아무리 개망나는 짓을 해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나랑 닥쳐. 남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오로지 나한테만 그 위험한 일이야. 완전 극과 극이에요. 얘는 다 똥 뿌리는 거고 얘는 나한테만 똥 뿌려. 그 저 선 모양은 뭐야? 손잡고 가자는 거 아니야? 네. 유비랑 이제 놀이동산에 온 거죠. 저는 같이 가자. 좀 유비가 좀 부담스럽네요. 유비 좀 힘들죠. 유비 감당하기 힘들죠. 네. 농담으로 사돈 맺자고 했는데 쥐새끼랑은 결혼시킬 수 없다면 정색하는 관우대. 분명 가벼운 두통 같은데 뇌수술해야 한다고 우기는 화타. 정색충이 좀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정색충이죠. 그 사돈 맺자고 한 거 농담으로 했다며. 마치 그 아이가 또 걸리면 또 이제 포기 못 하잖아요. 안 되지. 어떤 이 농담 안 되지. 쥐새끼는 좀 그렇지. 진짜. 자, 내가 하고 싶은 걸 사사건건 반대하는 장소. 때 6번째 얻어 터졌는데 이번에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맹액. 집안 다 이제 거덜내는. 둘이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얘는 하고. 철없는 아들하고 아빠 같아. 하지 말라고 한다 해. 하지 말라고 한대. 아빠 이번엔 진짜 된다니까. 이러면서. 근데 맹액 때문에 얘가 좀 그 장소가 네. 정상인 포지션이 되네요. 하지 말라고 해! 하지 말라고! 그러자. 손은 되게 폭언을 하고 있네. 아니 이거 우두둑 하는 거야. 아 우두둑이었어? 너 이번에도 너 나가면 이거 니 거 다 갖다 버리고 다 부셔버린다고. 저런 캐릭터. 그러면 맹액이 뭐라 하더라? 뭐라고요? 할 건데? 이러면서 할 건데? 이미 했어. 할 건데? 뭐 이거죠 지금. 이거는 맹액이야. 왜냐면은 장소 같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곽백수 작가님이 내가 무슨 만화를 기획 중이다라고 하면 하지마. 재미없어. 하지마. 근데 백수영이 약간 그거예요. 만화계의 펠레야. 백수영이 재미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만화가 대박이 나요. 신과 함께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신작을 준비할 때 백수영한테 부탁을 해요. 형 이거 제발 재미없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고. 약간 그런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맹획. 박백수 작가님이 저 이말년 시리즈 정식연재 할 때도 이거는 아직 때가 안 된다. 근데 그만큼 백수영이 지극히 일반적인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야. 다들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백수영이 이상한 게 아니고 백수영이 오히려 정상이고 군중들의 어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견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야. 좀 그래서 좀 백수영이 그 가우스전자 했을 때 대다수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을 좀 찝어낼 수 있지 않았나. 진짜 하면은 안 좋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맹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못 골라서 15분째 고민하는 원소 대 듣기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둘 다 좀 열받거든요. 저 전풍이요. 팩트 폭격. 그리고 조언이라는 게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를 떠나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오는 조언이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이야. 더 싫어. 더 싫어. 조언이라는 건 일단 무시를 못해.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듣고 싶거든요. 그게 좀 그래요. 원소 같은 경우는 미친 새끼야. 너 그냥 짜장 먹어. 이러면 그냥 먹어요. 궁시렁대면서 먹어요. 근데 얘는 진짜 싸움 나요. 왜냐면 얘는 지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좀 서러워할 뿐, 지가 일단 잘못했다는 건 아는데 얘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듣기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전풍이 하는 말. 난 널 위해서 한 말인데. 그 심리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떤 심리냐면은 얘를 위해서 하다기보다는 얘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남을 지적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맞아요, 맞아. 그 너를 위해서라는 거는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데도 말을 해주잖아. 얘를 원해서였으면은 듣기 싫으면 안 해주는 게 우리도 맞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전풍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막 그런 요청 올 때 있어. 이거 웹툰 준비하고 있는 건데 좀 봐달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와. 안 좋은 것만 막 그럴 때 있어. 근데 그거는 그 정확하게 찝어달라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랑 좀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재밌네요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찝어주는 게 오히려 그걸 더 듣고 싶어 할 텐데, 이거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는 느낌이 좀 강해요. 재밌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보냈을 수도 있잖아. 그냥 자신감을 갖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안 좋은 것만 잔뜩 기분 나쁘게 조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기분 나쁜 거는 전풍이다. 예, 전풍이다. 원소는 조언해줘도 결국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하는데, 원소는 조언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안 들어요. 계속 고민할 뿐이에요. 원소 같은 캐릭터. 그래서 정해줘야 돼.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지랄하지 마, 너 그냥 짜장 먹어, 이래야 돼. 그렇게 해서 정해줘야지. 좀 약간 폭력적으로 정해줘야지.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짜장 짬뽕 골라요. 예전에 조금 도와준 걸로 계속 뇌절하는 허유대,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 정말 둘 다 짜증나네요. 짜증나는데 통수가 제일 좀 심각하죠. 통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화를 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가 이렇게 있으면 신용이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서 계속 뭔가를 통수를 치는 녀석 앞에서는 나도 안 당하려고 이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피곤하죠. 여포도 좀 힘들고.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 못 가게 막는 전위대, 강제로 우리 집 주소지 옮기는 동탁. 그러면 이건 정하죠. 뭐야? 화장실 못 가게 하는 전이는 결국 지리게 돼요. 결국 지려. 네. 똥으로 하죠. 그리고 강제로 우리 집 주소지를 옮긴 동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보다 개구죠. 그리고 멀고. 순간의 치욕을 참는 것이냐, 아무도 잘 모르게 그냥 내가 그냥 2년 살다가 이사 갈 것이냐. 안 싸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이사 간 거는 남들이 내가 그냥 불편한 건데, 명예적으로 어떻게, 그건 아니니까. 불명예스러운 건 아니니까, 이게. 어떤 거 할 거예요? 나는 죽음을 택하고 싶은데요? 저요? 저는 그냥 이사 갈 것 같은데. 이사 간다고요? 지리고 싶진 않은데. 그럼 그냥 2년 살다가 옮기면 되잖아요. 아니, 나는 푸세식 큰 집이 푸세식 집이었거든. 네. 그래서 그 기억이 강해가지고, 이게 장난 아니거든, 진짜. 푸세식? 난 푸세식 괜찮던데? 저는 이제 야수교라는 곳에 갔어요. 군대에서 이제 운전병 교육하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에 이제 상색이라고 야외에 있는 어떤 막사에서 한 1-2주를 보내는데, 그게 푸세식이었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똥이 산처럼 이렇게 송곳처럼 밖으로 솟아있는데 그게 얼어있어. 얼어있어. 그래가지고 깨서 다시 다 이게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깨서 넣는 거 아니에요? 얼면? 응? 아니 그래서 막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누가 이제 진지공사를 하는데 겨울에 호박돌인 줄 알고 꺼냈는데 언똥으로 계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봄이 돼서 다 녹았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 처음 듣지? 유명한 괴담이에요? 예, 괴담인데. 그래서 저는 동탁이거든요. 전이에요? 저는 전인데, 네. 동탁으로 가죠. 그래요, 네. 이것도 싫어요. 둘 다 싫어서. 동탁으로. 네. 바로 동탁 올라간 김에 붙네요. 수지 옮기는 동탁하고. 이거는 여포. 좀 부자지간이네요. 네. 이거는 여포 아닐까요, 역시? 여포, 통수. 네. 지가 통수 쳐놓고, 또 화내. 통수만으로도 괴로운데도, 화내, 화까지 내. 그니까. 그리고 힘도 세. 그니까. 미친놈이에요. 그니까 눈도 못 마주쳐. 열받았는데도 얘 좁힐 수도 없어. 그니까. 너무 싫다, 그거는. 로니 콜먼이야. 화내는 로니 콜먼이라고 보면 돼요. 통수 치고 화내는 로니 콜먼. 동탁은 집이라도 주잖아요? 주소지 옮겨줘. 어떻게 보면 이 체구에 비해서 커여운 짓이야. 위조해가지고 네. 동사무소 신고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는 행동이 뭔가 커요. 히히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삼국지에서 동탁의 시신의 배꼽에 시임지를 꼽고 불을 붙였더니 몇 날 며칠을 양초처럼 탔다고. 예. 그거는 언제 한번 실험을 이말년 약간 삼국지로? 미스버스터처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가능한가? 사우나 가가지고 네. 몸무게 쟀는데 78kg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살이 쪘어요. 저.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됐네요.
침착 핸들 한번 가자. 그럼 서로 꽂고 누가 더 오래 타나, 누가 오래 버티나. 아, 나도 장난 아닌데. 누가 오래 버티나. 그래서 이거는 좀 정령으로 치면 장난을 좋아하는 정령 느낌이라면 여기는 악령이야. 오른쪽은 악령이지, 악령. 그래요. 여포 쪽으로 옆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요. 재미있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란 일이라며 날 죽이려는 서황과 6번 얻어 터졌는데 이번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맹회. 날 죽이려고 하는 게 포인트죠. 저 죽이려고 그래 갑자기. 저 서황이요. 근데 이쪽은 스플래시 데미지가 커요. 친척동까지 다 끌어다 써. 그럼 또 애매하네. 오른쪽 피곤한데? 이거 근데 이게 지금 확실히가 좀 안 됐거든요. 우리가 지금 섞어서야 하고 있어요. 네. 이 서왕 캐릭터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거냐, 이 맹획이나 네. 이런 부류의 스타일의 인간이냐. 아,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서황으로만 해야 되나? 그러면 삼국지 인물. 왜냐하면 우리가 또 여포랑 얘기할 때 보면은 여포의 어떤 완력이나 이런 걸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토토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냥 싸움을 맹획. 거는 사람이야. 그렇죠. 싸움을 거는 맹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문장에만 딱 할까요? 문장에만 집착을 하면 당연히 왼쪽이 돼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막 이런 스타일의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면 이제 근데 그런 성향의 토토충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라도 저는 서황이 좀 일단 날 죽이러 오니까 그렇죠. 왼쪽 좀 세죠. 세 번째 대결.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 대 듣기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조조는 또 엄청난 권력자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이 칭찬으로 안 들리지. 기분 나쁘게 조언하는 전풍. 딱 이거 그 일러스트를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렸지? 딱 그러니까요. 듣기 싫은 딱 말을 하는 것 같아. 뭐 청문회에 나온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일단 조조로 가야겠죠, 이거? 그렇죠. 근데 조조로 이길 수 있는 게 있나?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고 하는 유비 강하잖아요. 아, 농담으로 사돈 이거- 맺자고 했는데 이거 그거 같아. 뭐요? 이거 하지 않겠는가? 저 표정도 약간 얼굴이 좀 하지 않겠는가? 그 얼굴이야. 하지 않겠는가야 지금 얼굴이. 야라나니까 말벅지거든요. 쌍고검을 휘두르려면은 알죠? 네. 허벅지로 말을 죄야 되잖아. 죄야 하잖아. 이때 당시 등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등자가 발로 딱 걸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허벅다리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등자가 발명되기 전이라 그래. 말벅지 유비한테 같은 자기 침대에서 자자. 근데 그냥 같이 자자고만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침대에서인데 응. 자기 침대에서 그냥 자자고만 할 수도 있잖아. 그냥 잠만. 표정이 저런데 야라나이까지만. 그리고 자기 자식을 모욕하는 관우. 저는 얘도 싸움 잘함. 관우예요. 왜냐면은 왼쪽 같은 일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허용할 수 있다. 하나 얘기할까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가게 됐어요. 네. 근데 밤 늦게까지 이제 뭐 그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네.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뭐 카드고 뭐 다 잃어버린 거야. 집에 갈 방법도 없고 밤은 이미 늦었어.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허지웅 형을 그날 처음 만났어요.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에. 결혼 전은 뭐 괜찮지. 예? 근데 허지웅 형이 자기 호텔 자기 침대에서 자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잤어요 그냥. 결혼 전은 괜찮아. 나는 은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지갑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안 그랬으면 나 진짜 어디서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지갑 찾아가지고 왔어요 집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응. 근데 이제 스라의 그 자녀 모욕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힘도 세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성질이 개 같아 얘가 좀. 관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가 떨어지면서 조조를 어떻게 누가 견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지웅이 지갑 숨긴 거 아니니?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맞네. 아니야! 아니야, 내 택시에 두고 내렸다고. 맞네. 다시 한번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지금 네? 저는. 지웅이 형한테? 네. 아니야. 근데 지갑 혹시 훔쳐간 거 아니냐고. 아니야. 지웅이 형 기억도 못 할 거야. 자. 근데 알고 보니까 기억을 해.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답변. 어떻게 알았어? 형 혹시 형 그때 잃어버린 거 형이 가져간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갑자기. 아니야. 둘 다 결혼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 아니 결혼 전이니까. 자, 다음 가시죠. 근데 그 형이랑 나랑 결혼을 일주일 차이로 했어요. 같은 해. 잠깐만요. 허지웅님이 더 늦게 했죠.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일주일 차이였어. 같은 해. 형 결혼하는 거 보고 마음 접고 결혼하신 걸 수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몰라 이거는 형이 먼저 했으면. 그리고 신혼여행
신혼여행도 같은 곳으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그러면 우리 형 비행기랑 내 비행기가 스치겠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왜 미리 안 알려줬어요? 형수님한테 말했어요? 안 했어. 나 지금 전 남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전 남자. 아니 아무튼 좋은 추억이야. 다음 가시죠. 한창 재밌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란 일이라며 날 죽이려 드는 서황대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 둘 다 죽이려고 그래. 일단 이건 그 서황은 눈앞의 위협이에요. 통수는 내가 당한지 모르는데 언젠가 갑자기 확 들어와. 그리고 따지면 화내. 이제 4강 정도 되니까 걸을 수가 없는 단계가 왔어요. 다 싫은 관계가. 날 죽이려고 그래 갑자기. 재밌는 얘기하다가. 저는 갑자기 여포가 자기가 뭐 구해준다고 하고 네. 자기가 알아봐준다고 한 다음에 네. 이상한 거 갖다 주고 네. 그 돈 빼먹고 따지면은 지가 되려 지랄하고 그치.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서황은 네. 짜친다고 해야 되나 여포는? 서황은 무서울 것 같아요. 서황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포는 좀 짜쳐. 그냥 짜증이 나는 정도. 네. 그리고 얘랑 같이 뭐 얽히면 안 되겠다는 느낌인데 얘는 얽혀야겠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해도 죽이러 와.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위협도가. 저 서황 같은 캐릭터들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은 뭐 홍상수님 영화에 네. 갑자기 급발진 술망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에이씨 여기 뭐 한다 그래. 갑자기 막 영화 얘기하다가 막 처음에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그런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와. 에이씨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그 느낌이거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엄청 갑분싸 된단 말이야. 진짜 똑같아. 난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맞아요. 홍상수 영화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일관된 어떤 코드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말하는데 몰라요 저는. 그러면 서황이 더 감당하기 힘들겠다. 근데 네, 여포는 계속 이상한 짓을 해. 자꾸 나한테. 통수를 쳐놓고 화를 낸다. 통수를 쳐놓고 화를 낸다. 근데 어떠세요? 통수의 네. 근본이 레벨이 네. 여포는 살인이거든요. 통수의 레벨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갑자기 공격해요. 근데 얘는 가만히 있다 갑자기 푹 찔러. 얘가 더 위협적이죠. 여포가 네, 어떻게 네. 보면. 그러네 또. 그냥 짜치는 정도가 아니네요. 이제 보니까 여포기 때문에. 그러네. 서황은 그리고 갑자기 나란 일이라며가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웃긴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너는 안 돼. 뭐 이런 뭐 나름의 이유는 있네. 직원. 여포는 예. 먼저 통수 쳐놓고 하는 여포인데 먼저 통수 치는 여포라 해도 다를 거 없어요. 왜냐면 푹 찌르기 때문에 화를 못 내요. 그럼 이미 날 죽여놓고 화를 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대 농담으로 사돈 맺자고 했는데 쥐새끼랑은 결혼시킬 수 없다며 정색하는 관우. 그러니까 둘 다 가족을 건드리는 거야. 어찌 됐건 그죠? 부인이냐 자식이냐. 둘 다 그 치욕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이거 어렵네요, 이거 진짜. 가족 건드리기 매치야. 가족 건드리기가 이제 레벨이 제일 높은데 둘이 미리 보는 결승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이건 말로 하는 모욕이잖아요. 네. 얘는 노력. 그래서 얘가 더 위험해요. 이건 말로 그냥 모욕을 하는 건데 얘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조조가 올라가야지 않나. 이건 조조다. 결승이네요. 미친놈 대 미친놈인데 내 부인의 미모를 칭찬하는 조조 대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 저는 여포로 가야 될 것 같은 게 네. 이 칭찬을 해서 이제 막 나쁜 마음을 품잖아요 조조가. 네. 어떻게 덤벼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여포는 안 될 것 같아요. 통수는 막을 수가 없지. 막을 수가 없어. 네, 막으면 통수가 아니지. 얘가 이미 죽어 있어 난. 얘가 칭찬을 할 때는 내가 뭐 액션을 뭐 해서 반격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포는 푹찍이야. 푹찍이지. 여포로 가야 되지 않나. 여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그리고 올라가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됐어. 얘는 좀 약간 그냥 기분이 나빠. 그러네요. 좀 죄질이 더러워. 일단 먼저 통수 쳐놓고 화는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싫어. 진짜 싫어. 이거는. 이거 조조는 사실은 뺐어야 됐어요. 너무 치트키예요. 근데 이게. 2위가 그냥 조비야. 이게 일화가 있나요? 조비의 일화가? 조씨 부자가 굉장히 평이 안 좋네요. 네. 그냥 조비. 일화가 있어요? 근데 다 사람들이 다 쓰레기래. 근데 얘기는 안 해. 무슨 일화가 있는지는. 서황도 강하네. 상황도 강해. 갑분싸. 갑분싸 메이커를 사람들이 좀. 우리가 붙은 건 이제 3, 4위전이었는데 상당히 높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고를 때는 좀 낮은 순위가 좀 있었는데 자기 침대에서 같이 자자간 이유비. 높네요, 꽤. 갈 준비하는 양수. 볶음밥 안 먹는 양수.
근데 여기서부터는 승률이 50% 이하. 끝까지 가는 거구나. 아, 근데 이게 주말 등산을 가자고 하는 마속이 이런 느낌 아닐까요? 가면을 둘러싸여서 죽어. 얘 따라가면. 그치. 이 느낌인가? 그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 근데 얘 상대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을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내 주변에서 만나기 싫은 극혐 삼국지 인물 월드컵 랭킹 침펄이 뽑은 1위는 먼저 통수 쳐놓고 화내는 여포였습니다.